네, 안녕하십니까. EBS 최고준 라디오의 그 부장 김준모입니다. 그 KBS의 그 달빛 프린스가 폐지됐죠. 아세요? 그 폐지됐어요. 근데 그 당연해요. 그 방송사에서 그 책 프로그램 있잖아요. 그거 오래 못 가요. 항상. 그 시청률이 잘 안 나오고 이 청출이 잘 안 나와요. 그래서 방송사에서는 그 방송의 공영성 때문에 구색 맞추기 형식으로 그 편성을 하지만 그게 그 장수하리라고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, 그래서 그 프로그램 맡은 PD들은 한 6개월 있다가 이게 폐지됐겠거니 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 맡는데, 달빛 프린스 잘 되길 바랐는데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서 그 폐지가 됐죠. 그래서 방송사에서는 모든 책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홀대를 받아요. 그 시청률도 안 나오고 그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홀대를 받는데, 그런 와중에 작년에 EBS에서 제가 그 EBS 라디오를 하루 종일 책만 읽어주는 그런 라디오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? 지금도 좀 미친놈 취급받아요. 미친놈이다 저거. 그 아무리 EBS가 그 상업방송이 아니고 청취율로부터 조금 그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롭다 하더라도, 공익성을 추구하느라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 하더라도 어차피 방송이 그 굉장히 그 대중성을 띄워야 되는데, 그런데 그 부장이 그 총괄하고 그 라디오를 총괄하고 있는 부장이 라디오를 좀 더 그 대중적인 라디오로 만드는 게 아니고 책 프로그램으로 도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그 동료 PD들 그리고 경영진들 이제 미쳤다, 뭐 이제 그런 반응이었는데요.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. 딱 1년이 지났고, 1년이 지났는데 한 달 전에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스타 DJ 김기덕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.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분한테 엽서를 많이 보내고 그 시청 이렇게 리퀘스트를 하고 저한테 스타였는데,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알지 못하는데요.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. 전화가 와서 읽어주는 라디오 너무 잘 듣고 있다.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느냐. 자기가 지금 SBS에서 주말에 그 2시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, 항상 저희 그 프로그램 들으면서 좋은 글귀 있으면 메모해다가 그 자기 프로그램에서 오프닝 멘트를 이렇게 써먹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소주 한잔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기분이 이상했어요. 한때는 저의 그 스타 DJ였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거꾸로 만나달라, 뭐 술 한잔 하자. 만났어요.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거하게 쏘시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일시집에서 술을 먹었는데, 이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. 이분은 진짜 그 대한민국에서 이 라디오에서는 전설이세요, 전설. 근데 이분이 그 대한민국 미디어에서 TV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보해왔다, 진화해왔는데 라디오는 계속 퇴보해왔다. 그러니까 당신이 굉장히 그 전성기를 구가했던 70년대, 이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라디오에서의 어떤 DJ의 어떤 그 무게감, 위상은 대단했고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, 지금은 라디오의 모든 그 방송사의 그 프로그램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해지고, 라디오 특유의 어떤 감성을 전달하지 못하고, 뭐 이렇게 이제 갔다는 거죠. 이렇게 퇴보해 왔는데, 자기가 읽어주는 라디오를 1년간 이렇게 들으면서 새로운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자기는 본다. 이것이 이 라디오의 특성상 금방 그 사회 반향을 일으키고 뭐 청취율이 급상승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, 굉장히 이것이 라디오의 그 라디오의 감성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언제든 불러달라, 열심히 하겠다,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그분하고 이제 같이 좀 일도 하고 싶은데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EBS의 그 읽어주는 라디오, 이게 이제 저는 영국문화원 주최라고 해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게 영어로 한번 써봤어요. 그 리딩 북 라디오, 북 리딩 라디오, 이 책 읽어주는 라디오 뭐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 EBS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가 라디오
르네상스를 이끈다. 저는 이렇게 감히 주장하고 다닙니다. 그리고 저기에 보면은 책 읽어주는 라디오라고 하는 그 글씨체 있죠. 저기 어디서 많이 본 글씨체 아닙니까? 네, 저기 우리 그 소주 처음처럼 그 글씨체예요. 저게 성공회 대학교의 그러니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저자 시즈모고 선생님이 쓴 글씨체예요. 제가 그분한테 의뢰를 했어요. 글씨를 하나 써달라. 이게 그 배경은 제가 그분의 책 중에 요새 최근 책인데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어요. 변방을 찾아서.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변방의 의미, 그 변방의 혁명성,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. 작년에 그 문광부가 지정한 국민 독서의 해인가 뭐 이랬어요. 이러고 이제 정부에서 뭘 지정을 하면 거기 이제 예산 편성하고 뭐 가진 이제 이벤트 캠페인을 하죠. 근데 저는 그것이 얼마나 효과 없는지를 알아요. 이 관주도로 뭔가 이렇게 뭐 가르치려고 하고 계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캠페인을 벌이고 이런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알거든요. 이 문화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문화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정말 밑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이 뭐 이렇게 캠페인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변방을 생각했어요. 변방. 과연 이 비디오로 보면 그 TV에 비해서 라디오는 변방인 거고 그 다음에 EBS 라디오는요 라디오 중에서 또 변방이에요. 여기가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. 이 변방이다. 이 변방에서 혁명을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책과 정말 이렇게 친해질 수 없는 계층이 있어요. 이 운전하는 기사분들. 이 기사분들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그래 혁명은 또 거기서 시작될 수도 있어. 이분들이 책을 좋아하고 이분들이 책을 설파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녹아든다면 그런 이 관주도의 어떤 독서 문화 운동과 다른 정말 어떤 진정한 문화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책 있는 택시라고 하는 걸 제가 또 만들었어요. 잠깐만 이게 좀 늦어. 이게 아니고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? 아니 음도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되는데. 이거 잠시 한번 감상하세요. 내 가난함으로 세상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배부릅니다. 택시를 탔는데 제가 좋아하는 김용택 시인의 세상의 길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. 느낌이 색다르고 너무 좋았어요. 바쁘다는 핑계로 가을인데도 책 한 권 읽기가 힘들었는데요. 이렇게 택시 안에서 책을 읽어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나이가 드니까요 눈도 침침하고 해서 책 읽기도 어려웠는데요 택시 안에서 이렇게 라디오로 책을 읽어주니 참 좋네요. 이게 좀 연출한 느낌이 나죠. 힘이 납니까? 연출 좀 했어요. 근데 저기 운전하시는 기사는 정말 책 있는 택시의 기사분이세요. 저분은
3페이지로 가주세요. 운전하시는 분은 정말 그 책 읽는 택시의 그 기사분이시고요. 이제 승객은 연출을 좀 한 거고요. 이제 저기 이제 그 가을 무렵에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많이 틀려고 준비를 이제 한 겁니다. 요 그림을 보시면 책 읽어주는 라디오라는 게 있고 어떤 택시 안에서 책 읽어주는 라디오를 틀고 기사분은 책 읽는 택시라고 하는 그 제복을 입고 그래서 승객이 타면 그 라디오 안에서 책을 중심으로 한 대화가 오고 가겠구나 이런 그림이 그려지시죠. 이게 좀 그 컨셉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EBS가 그 라디오 르네상스를 열겠다라고 이제 한 건데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. 야,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라디오 르네상스냐? 이제 지금 그 비디오 시대고 갈수록 더 그런데. 근데 저는 정말 그거를 알아요. 라디오 르네상스가 와요. 다시 한번 라디오 시대가 옵니다. 그 오는데 이 EBS의 그 책을 통한 감성을 전달하는 이 EBS 라디오가 그 라디오 르네상스를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도한다라는 것을 저는 준비하고 있고 그걸 저는 보여드릴 겁니다. 근데 이제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?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데 네가 함부로 그 라디오 르네상스를 이야기하느냐?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. 저는 지금의 사회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스마트 앤 스피리추얼 소사이어티 이렇게 저는 그 규정을 해요. 지금 사회를.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는 스마트인데 그 상부 구조는 자꾸 이렇게 스피리추얼 영성으로 가는 이것이 이렇게 혼합이 된 이런 사회로 간다. 우리 사회가. 근데 이 사회로 가면서 중요한 거는 정말 스토리고 이모션이고 드림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. 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극도의 이 시각 사회에 살고 있다. 그래서 저는요, 우리 그 방송국에서 3D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. 3D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눈이 너무 필요해요. 저거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화면이 아니에요. 예? 정말 눈을 너무 혹사시키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런 화면, 3D. 그걸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아니다. 이게 지금 정점이 쳤다. 이게 지금 이 시각적인 어떤 이런 것이 정점을 쳐가지고 도저히 인간들이 이거를 이제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. 그런 이제 시각적인 것들이 우리의 그 욕망도, 그다음에 우리 사고도 이렇게 컨트롤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눈을 좀 감아야 될 시간이 왔다. 그래서 우리 그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인간들이 다 미쳐버리겠다.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하고 책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 11시간 동안 책을 읽어주는 라디오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요, 1년 지났거든요. 반응이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청취율?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 청취율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웬걸요? 청취율 더 잘 나와요. 지금 청취율 더 잘 나오고 이거는 계속 더 이렇게 막 인구의 해자가 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그 EBS에 입사한 지 20년 됐는데요. 제가 20년 근무하면서 책 읽어주는 라디오를 바꾼 게 정말 제일 잘한 일이에요. 이거는 어디 가서도 제가 칭찬을 받더라고요. 어느 자리에 가서도 너 잘했다. 밀어줄게. 꼭 이런 칭찬을 받고 있어요. 여기 이제 저 EBS 사장님, 그 다음에 그 숭실대학교 총장님, 그리고 그 삼강교통이라고 하는 택시회사의 그 사장이 그 기자간담회를 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. 이게 책임 택시. 이거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. 이거 다 나와요. 그리고 여기 그 택시기사 한 분이 저한테 이 말 듣고 제가 이거 성공한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. 영어로 써 있는데요. 이게 되게 쉬우니까 이거 보세요. 택시를 운전하면서 이거요. 책 읽어주는 택시를 운전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택시기사로서의 직업적 자부심을 나의 동료들이 갖길 바란다.
이런 얘기를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. 저는 이 얘기 듣고 정말 뭉클했어요. 뭉클했고, 아, 이거 성공하겠구나. 맨 처음에는 이분들이요, 그 택시 회사 가시면 아시겠지만, 거기 그 무섭게 생기신 분들이 많아요. 머리 짧게 깎고. 그래서 책임 택시 이런 건데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, 결국 EBS 홍보하자는 거네. 돈 내놔. 차 한 대당 얼마씩 주면 우리가 할게.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, 말이.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,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. 그렇게 시작했는데, 몇 차례 만나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의식이 바뀌는데요.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, 결국은. 제가 너무 뭉클했어요. 이건 책임택시 발대시. 이게 이제 송파구청에 있는 택시 회사거든요. 그래서 저기 그 여자분이 송파구청장이시고요. 네. 이거 넘어갈게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이 이래요. 지금은 그 송파구라고 한 도시에 책 있는 택시 회사가 한 회사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시티 원 책 있는 택시 이렇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는 책 있는 이 독서 운동이에요. 원시티 원 리드가 아니고 원시티 원 북이 아니고 원시티 원 책 있는 택시 이래가지고 지금 송파구청에서 그 한 개의 택시 회사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에요. 25개 구청. 25개 구청에 택시에서 하나씩 다 이걸 넣을 거고, 그 다음에 그 지자체 중에서 이 책 있는 도시로 표방한 도시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 지자체장들이. 그래서 군포시장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. 순천시장, 김해시장, 이런 분들이 다 하고 싶어 해요. 저 책 있는 택시를. 박원순 시장도 되게 하고 싶어요, 저거를.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지금은 제가 찾아가서 책임 택시 합시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. 전국 책임 택시 공개 모집 그래가지고 일정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 책임 택시 회사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저기 스티커 붙여주고 옷 맞춰주고 이럴 겁니다. 그리고 사실 그 책임 택시 회사에 우리가 도서관을 지어줘요. 거기 기사분들이 쉬는 휴게소 있죠. 그 휴게소를 북카페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기 책을 다 갖다 이렇게 드려요. 그러면 택시 기사분들 중에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두 분들이 또 사서 역할도 하시고 이러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그 책 있는 택시로 가고 이제 책 있는 버스도 만들 거예요, 제가. 책 있는 버스. 그리고 책 있는 지하철도 만들 거예요. 지하철의 그 앞이나 뒤에 그 한 양을 그냥 이렇게 책 있는 존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책을 다 이렇게 도서 서가처럼 이렇게 다 지정해 놓고 책 읽고 싶은 분들은 다 그 칸으로 타라. 제가 이러려고 그래요. 이게 제가 좋아하는 태극기인데요. 이게 태극기에 이제 음양오행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왜 자꾸 내가 너는 어떻게 해서 왜 라디오 시대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청각 중심의 어떤 이런 문화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느냐? 저는 단순해요. 저는 이 음양은 순환한다. 이 철학에서 그냥 온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빨간 게 양이고 이 파란 게 음이라면 지금 우리는 너무 이 극도의 양 소사이어티에 살고 있다. 저는 이렇게 본 거죠. 이거는 이제 비주얼과 스펙터클인데 이 안 보이는 부분에 이미 저렇게 청각적이고 감성적이고 영성적인 부분들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. 그걸 저는 보는 거고.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에 맞는 문구 적어요. 백문지 불여일견. 이게 아무리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.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? 한 번 딱 보면 굉장히 클리어하잖아요. 명확하고. 근데 세상이 정말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 다 있냐 이거죠.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백견지 불일일상이다. 100번 보는 게 한 번 상상한 것보다 못하다. 이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.
그 상상, 이 상상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. 이 시각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스마트 앤 스피리추얼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사람이 눈으로만 이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눈을 감고 이런 상상을 통해서 이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 통합적으로 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동의보감의 허준의 그 스승이 유이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유이태가 그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해부하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해부 딱 하면서 그 장기가 어디에 있고, 이것이 마치 그 굉장히 선진적인 어떤 그 의학의 진보라고 생각하지만, 인간의 몸이 이게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? 이게 눈에 본다고 그게 전부 다 그렇게 그 신체가 그렇게 돌아가나요? 그게 아니잖아요. 거기는 보이지 않는 기라는 게 있잖아요, 기. 그걸 눈으로 어떻게 봐요? 그 기를. 그거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. 그건 상상이라고요. 그 시대가 온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거는 그 덴마크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드림 소사이어티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EBS가 라디오 르네상스를 맞이해서 최고준 라디오가 라디오 르네상스를 이끈다 라는 것들을 제가 우리 그 후배 PD들한테 이렇게 구라를 풀고 다녀요. 그럼 애들이 믿어요. 그리고 제가 이 음향 오행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 사주팔자를 이렇게 봐주거든요. 그래서 우리 후배 PD들 사주팔자를 다 봐줘요. 그리고 너는 이렇게 같이 일을 해야 궁합이 맞아. 틀림없어 그러면. 그래서 저를 굉장히 교주처럼 생각하고 믿어요. 그리고 지금 우리 신영목 시인이 오늘 그 사회를 보시는데, 이분이 저희 그 최고준 라디오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세요. 거기에 진행자가 그 탤런트 강성현 씨라고, 이분이 왜 알죠? 그 왕의 남자에서 그 장녹수로 나오고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. 저는요, 이 정말 그 책을 통한 감성,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는 책뿐만이 아니고 책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, 이게 귀로 듣는 책이고 오디오북하고 또 달라요.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게 책을 듣는다는 것은 오디오북하고 달라요. 오디오북은 굉장히 일방적인 거고, 이 라디오에서는 굉장히 그 쌍방향적이고, 그 다음에 이 책의 그 낭독, 그 나레이션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적절히 음악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토크가 들어가고,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책을 굉장히 그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, 이 귀로 듣는 책 읽기, 이것도 정말 그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고 싶고요. 한번 들어보세요. EBS 라디오 104.5. 104.5. 꼭 들어보세요. 들어보시고, 여기에 그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, 저는 EBS 라디오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책과 친해지게 하고 독서 문화를 한 단계 그 높이려고 하는데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과 어떤 형식으로도 연대할 그 의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요. 그 좋은 책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, 그러면 저희가 정말 그걸 맛깔스럽게 읽어드릴게요. 그 강성현 씨가 그 읽은 책을 한번 들어보세요. 지금 한번 들려드릴게요. 그리고 이걸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고 그냥 화면 보고 들으셔도 되는데, 이런 감성이라는 걸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. 한번 들려주세요. 로버트 먼치의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.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.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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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.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가만히 노래를 불러줍니다. 너를 사랑해. 언제까지나. 너를 사랑해.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.
아기는 점점 더 크게 자랍니다.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. 9살 아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놀기만 하고 목욕 같은 건 싫다고 떼를 쓰지요. 소녀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.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. 어른이 된 아들은 집을 떠나 이웃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밤이 되면 때때로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가곤 합니다. 그리고 아들이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고 어른으로 성장한 그 멋진 아들을 안아봅니다.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.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,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,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.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.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.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. 얘야, 나에게 좀 와주겠니?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구나.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. 어머니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들릴 듯 말 듯 막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.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,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. 하지만 그 뒤를 계속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.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. 아들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. 어머니를 안고 아들은 천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.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,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.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곳엔 막 태어난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.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.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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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. 그리고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.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,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,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. EBS 라디오에서 그 전해주는 감성이 이렇게 책을 통한 감성이고요. 그래서 저희는 여기 그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장학사님이 오셨는데 문영민 교육감한테 이제 그런 제안을 했어요. 그 아이들이 너무 그 입시 이 교육에 치우쳐 있고 거기에 막 그 질식해 있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거 책을 통한 감성을 학교 현장에서 좀 전해주자. 그래서 학교 정규 수업 시작 전에
저런 식의 우리가 이제 입에서 책을 읽어서 드릴 테니까 그걸 아이들한테 좀 들려줘라.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또 이걸 들려줄 거예요. 그러니까 좋은 책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재미있게 이렇게 저렇게 감성적으로 읽고 그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